안녕하세요. 온통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질환들로 삶의 질이 무너지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가장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불면증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저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불면증에 대한 강의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제가 그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면증 극복하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불면증에 좋은 것에는 뭐 이것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면증이 생기는 기전, 그러니까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면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불면증이 생기는 기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울 듯 하지만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리고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까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슈만 공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숨 쉬고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구도 똑같이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런 박동수를 가지고 있고 숨 쉬면서 이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고유한 어떤 그 지자기파라고도 하죠. 이렇게 주파수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이 지구 바깥에 그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지구와 전리층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 생겨나겠죠. 그때 이 지구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그 주파수들을 이 공간 안에 가두고 여기에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그 새로운 주파수들이 생성이 되고, 그 주파수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독일의 슈만이기 때문에 슈만 공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슈만 공명, 이 지구를 둘러싼 이쪽 안에서 생겨나는 이 주파수가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슈만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슈만 공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파수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라디오 주파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라디오를 이렇게 약간만 좀 다르게 틀면 소리가 안 들리다가 살짝 약간의 차이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 주파수. 자, 주파수라는 것은 진동이나 파동 현상에서 1초 동안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횟수다. 이것을 단위로는 헤르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그러니까 음파나 아니면 어떤 전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전파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라디오라든지 TV를 수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무선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이런 전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파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렇게 파동 모양을 하고 이제 이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 1초에 딱 한 번 이렇게 오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2번 움직이면 2헤르츠라고 하고, 1초 동안에 이 같은 파장이 몇 번 반복되느냐, 이것을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89.5 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그 헤르츠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런 주파수의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주파수에 대한 간단 용어 정의는 됐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에게까지 이 주파수가 전달되어져 오는데, 그 주파수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뇌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온 몸은 체세포가 한 60조 개 이상의 체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뇌만 놓고 볼 때는 뇌는 한 1000억 개 이상의 그 뉴런, 뇌세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에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걸 수상돌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다른 신경으로 전달하는 그 부분을 축삭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축삭을 통해서 신경 정보 전달이 이렇게 가서 이쪽 축삭 말단 부위에서 이제 다른 신경의 수상돌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의 신경 단위, 신경세포체 축삭 수상돌기 이렇게 포함했을 때 이것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신경세포체에는 이렇게 수많은 수상돌기가 있고요. 또 이 축삭을 타고 가서 전달해주는 이런 신경 가닥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상돌기와 다른 신경에서 오는 요 말단 부위의 신경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그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로 봤을 때 신경이 1000억 개가 있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렇게 신경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들마다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냅스라는 것은 100조 개 이상이 존재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 시냅스를 통해서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뇌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뇌파란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 하나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 물수제비 뜨는 거 해보셨죠?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없을 텐데요. 자, 납작한 돌멩이를 잡아서 이렇게 던졌을 때 돌멩이는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전달되어 가죠. 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물을 콩콩콩 한 번씩 찍을 때마다 거기에서 이런 파장들이 생겨나요. 이런 것처럼 어떤 신호가,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어 가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파동, 이것을 뇌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서로 통신하는 뉴런의 전기적 신호 전달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이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전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파동, 이것을 뇌파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뇌파는 극도로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몸 주위에 전달되어져 간다. 그래서 주파수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그 딱 맞는 건강한 주파수는 아주 그 저주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뇌파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 물론 꼭 5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아까 주파수라는 것은 1초당 몇 번의 그 파장이 반복되느냐 이런 거라고 했죠. 대충 보면 델타파는 이렇게 파장이 굉장히 좀 길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지나가는 그런 파장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이렇게 감마파로 오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가 이제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낮은 저주파에서부터 이쪽 감마파까지 이렇게 뇌파를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5가지 영역으로 대충 나누었는데 이런 이 주파수는 그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어떤 목적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뇌파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그 최적의 어떤 정신 기능 상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의 그 뇌파에 대한 이해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 그냥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다. 그러면 뭐 진통제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일, 5일, 뭐 일주일 자꾸 반복되고 횟수가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게 되죠? 주로 CT나 MRI 이런 검사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어지럼증을 느끼고 내가 두통을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이 CT나 MRI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 CT 검사나 MRI 검사는 기질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뇌 실질 부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위축이 되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검사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실질의 모양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것이 검사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파라든지 이런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진 찍어서 나오지는 않는 것처럼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기질적인 그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장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도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치료 해법이 좀 적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뇌신경의 어떤 기능, 기질의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기능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신경정신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 그것을 바로 뇌파나 자율신경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뇌파에 이상이 생기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동안 주로 주목해 왔던 건 경련이나 발작, 치매 요 정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뇌에서의 어떤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고 어긋나면서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어떤 누전 현상처럼 이렇게 신경의 흐름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 경련, 발작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자주 느끼는 불안, 우울, 불면증, 공황장애, ADHD, 편두통, 이명, 어지럼증 또는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고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신경정신의 어떤 기능의 문제, 이 뇌파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불면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주파수, 특히 뇌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뇌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에는 5가지 유형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게 델타 뇌파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델타파는 신생아에서 6개월까지 그 어린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존재하는 뇌파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기들은 막 18시간, 20시간 계속 잠만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꿈도 꾸지 않는 그 깊은 수면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가 델타파예요. 그런데 이 델타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델타파는 치료와 재생에 유익한 그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이 자랄 때만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어떤 불편감이 있고 세포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재생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서도 이 성장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가 되어야 이제 건강한데 그런데 그 성장 호르몬이 이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그 델타 뇌파가 존재할 때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델타파가 잘 없다는 것이고 그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앓을 때 회복의 어떤 속도가 더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늘 불안감과 이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델타 뇌파가 잡히면 어떤 걸까요? 그거는 책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깊은 수면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그건 병적인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뇌파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세타 뇌파예요. 자,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 있을 때 나오는 주파수다. 그런데 이제 세타 뇌파는 6개월에서 6, 7세까지의 그런 어린이들, 영아나 어린이 이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졸릴 때 그때 얕은 수면 중에서 출현하는 뇌파가 세타 뇌파예요. 노곤해지고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태 있죠. 자, 그런데 정신 활동에 있어서 졸리고 이렇게 나른하고 그러면 왠지 집중력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막 졸다가 이렇게 불현듯 뭔가 탁 깨닫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이 그 수준일 때 이 세타 뇌파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단기 그 작업을 너무 길게 하는 거 말고 잠깐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이제 출현하는 그런 뇌파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직관력이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편안한 각성 상태, 즉 이제 완전히 잠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타파가 너무 적게 나오면 잠이 들기 힘들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성격 장애가 있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가 좀 많은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파파로 넘어가 보면요. 알파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뇌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어있지만 정신은 휴식 상태에 있을 때에 생성되는 뇌파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딱 눈을 감았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랑 눈을 감고 있을 때 딱 느껴보세요. 벌써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그 편안한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서 이렇게 딱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발현되는 것 그것이 알파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아니면 깊은 산 중에 놀러 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멋진 광경에 딱 앞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어떻게 하죠?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 자연의 기운을 나한테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때 대개 눈을 뜨고 하나요? 눈을 감고 하나요? 주로 눈을 감고, 그쵸? 분명히 나는 멋진 자연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 몸에 들여오기 위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은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고 온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벌리고 이완시킨 상태에서 그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지구에서는 이 지구 바깥에서부터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주파수를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죠? 거의 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1, 2년 사이에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지구 표면인 이 땅에서 그 생성되는 그 주파수를 전자기파를 우리 몸에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헝클어져 있는 그 주파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그 맨발 걷기의 그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싱 효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몸에 헝클어진 그 주파수를 땅의 주파수와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맨발 걷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서 아니면 이 파도에서 모든 이 지구상의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주파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쓰레기 더미가 많고 소음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고 마음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에 나갔을 때에는 그 가장 우리 몸 그 알파파와 유사한 7.83Hz 이런 지구 주파수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우리 몸에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 그 몸에 있는 주파수를 특히 이 뇌의 주파수를 이 7.83Hz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파라는 건 이 7.83Hz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파를 말하는 거고요. 자, 알파파가 우리 몸에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불안감 이런 것들 감소시키고 이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막 정신이 어지럽고 이럴 때는 창의력도 나오지 않잖아요. 창의력을 자극하고 우울증을 최소화하는데 이때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조언 중에 햇볕을 많이 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흙밟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햇볕을 편안하게 쬐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햇볕에서 전달되어져 오는 그 주파수가 또 있거든요. 그 빛이 그 주파수를 같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또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또는 어떤 파장 이 중에서도 이 알파파가 작용을 했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런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주파수에 노출이 될 때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베타파로 넘어가 볼게요. 베타파라는 것은 깨어 있을 때 알파파와 함께 이제 관찰이 되는데 특히 이것은 이제 뭔가 경계심을 가지고 막 이제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것이 딱 집중해서 뭐 뭔가 하려고 할 때 있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베타파인데, 그래서 의식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이 사회와 대화를 나눌 때, 이럴 때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게 베타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베타파가 너무 많으면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너무 적게 나오면 그럼 인지력이 저하되고 또는 ADHD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베타 뇌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당히 우리 몸에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감마 뇌파예요. 감마파라는 것은 그 5가지 뇌파 중에서 이제 주파수가 가장 큰 영역대에 있는 그런 뇌파인데요. 자, 이것은 인지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한 뭐 이제 동화책을 읽는다, 뭐 이런 정도 소설을 읽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물리 문제를 푼다든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어떤 고도의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뇌파가 감마 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감마 뇌파가 너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우리 정신 처리 장애가 이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감마파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는 게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또는 외상성 뇌손상 또는 뇌전증 그리고 뇌졸중, 이게 중풍을 말하는 거죠. 또는 허혈성 심근경색, ADHD, 우울증과 같은 기문장애 이럴 때 감마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뇌파에 대해서 이제 지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주파수 그 중에서도 뇌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뇌파를 자극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뇌파를 자극하는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명상과 호흡 운동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한숨 쉬기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단전호흡이다, 복식호흡이다 이런 것에 얽매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냥 한숨을 깊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게 내쉬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내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게 들이마시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이런 호흡 운동을 통해서 이 뇌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것을 자꾸 파고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 걸음 조금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집중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감마파가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악이나 바이노럴 비트.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막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고요한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노럴 비트라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그 영역대가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 소리, 한쪽에는 이 소리. 이렇게 두 가지의 소리를 이제 주파수 영역이 다른 것을 들려서 뇌파를 움직이는 걸 바이노럴 비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 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파파와 세타 뇌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세타 뇌파가 졸릴 때 나오는 주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잠이 드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떨어질 때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럴 때 이렇게 음원을 이용해서 어떤 뇌파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음원이 갖는 주파수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잖아요. 저 같은 목소리면 대개 1000Hz 정도의 그 주파수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음의 소리를 가진 남성분들은 대개 500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파수가 조금 낮은 것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진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음원의 그 주파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소리를 이제 들으면 우리의 뇌파도 그 음원과 어우러져서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악이나 어떤 이제 명상,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파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으로 먹는 음식으로 뇌파를 조절한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많이 먹는 것 중에서 이 피스타치오와 땅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감마파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땅콩을 먹으면 이 델타 뇌파가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뇌파가 깊은 수면에 있을 때 나오는 뇌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에 땅콩을 즐겨 먹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허브와 이제 다른 식품들의 주파수를 살펴보면서 가공식품이나 캔 식품은 헤르츠가 0헤르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캔에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에는 어떤 첨가물이라든지 색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그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도록 먹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주파수로 이제 이해를 하더라도 주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 주파수로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럼 평소에 왜 가공식품이나 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신선 농산물은 베타 뇌파를, 그다음에 건조허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려 먹는 것들 또는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12에서 22Hz에 있으면서 알파파나 베타파를 생성시키고, 이제 신선허브, 약재를 말리지 않은 것은 약간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먹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또는 약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주파수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불면증을, 불안증을,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가시죠? 자,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주파수를 조절한다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기로서는 어떤 저주파 자극기나 초음파 자극기 또는 뉴로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파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근저 개선과 주파수를 함께 담고 있는 NOR CTS 매트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NOR Q, 관절밴드 아니면 힐링팩 이렇게 근저 개선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그 반짝반짝하는, 그러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데에는 주파수를 같이 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근저 개선에다가 주파수를 같이 담은 이 매트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우리 몸에 특히 이 뇌파에 영향을 끼치는
그 이제 주파수 영역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주파수가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매트에다 같이 활용을 하면 그럼 깊은 수면을 이루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것이 이 CTS 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 모양은 그냥 일반적인 매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전원을 켜도 사실상 밖으로 보기에는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아요. 근적외선, 적외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붉은 광선 바깥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관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우리의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카메라로 관찰을 하면 이렇게 근적외선이 약간 보라색 또는 분홍색 이런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작동시켜 보면 여기에서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나오죠. 자, 이것이 그 주파수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불면증 극복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뇌파에서 정상적인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뇌파가 무엇이고, 그리고 뇌파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제가 매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적외선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ATP 생성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 주파수를 차용해 와서 이것이 우리 몸의 어떤 주파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그 불면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단순히 뭐 제가 이 매트 하나를 활용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의 어떤 기운을 우리 몸에 가져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햇볕을 쬐이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 불면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